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인수를 한다고 지금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테슬라가 8% 넘는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론이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테슬라를 매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나스닥이 11,000선으로 일어서면서 3.34%라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빨리 나스닥이 다시 한번 11,000선 이상으로 올라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다우도 3만 선을 넘어섰고요. 오늘 정말 큰 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2.8에서 3% 넘는 반등이 있었고, 자, 10월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죠. 이틀 연속 큰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감세한 철회와 더불어서 어제는 호주 중앙은행의 베이비 스텝에 해당하는 25bp의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호주 중앙은행은 최근에 4번 연달아서 50bp라는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든 모습이죠. 미국의 8월 채용 공고 역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공격적인 긴축이 좀 줄어드는 거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위험 선호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7월과 같은 여름 랠리가 재현이 되는 거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약세장에 단기간에 반등이지 않겠느냐라는 데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를 넘어설 때도 있었는데 3.69%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3% 오른 86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간 하락이 심했던 반도체 영역에서 5% 넘는 좋은 상승을 보여준 주식들이 많이 있고요. 테슬라는 2.9%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좀 상승률이 미약했어요. 아무래도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부작용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힘을 보탠 이슈는 미국의 채용 공고의 10% 급감이라는 이슈가 있겠는데요. 원래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채용 공고가 늘어나야지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뭐 악재의 호재화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연준이 궁극적인 기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데 있어 기인을 했었죠.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채용 공고 수치는요, 8월달 수치이고 8월달 이번에 나온 수치는 전월 대비해서 10% 감소를 했고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호주 중앙은행 역시 최근 4개월간 연속 4차례 0.5%의 빅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을 했지만 어제 그러니까 10월달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으로서 딱 25bp 0.25% 금리 인상만 했어요. 자, 이것 역시 미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기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겠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요, 11월 2일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금리 인상은 아직도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4%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 11월 달에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단순간에 급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연준이 브레이크를 건다는 게 시그널로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높다는 것은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아주 좋은 봉이 나왔습니다. 뭐 상승률도 3.34%로 좋은 모습이지만 지금 갭 상승이 나왔어요. 자, 6월달 저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갭 상승으로 크게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전문가들은요, 대세 하락 기간에 단기간에 랠리이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심할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 2.9% 상승한 249불로 마감을 했는데 그다지 좋은 봉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어제 8% 하락에 갇혀있는 음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265불 이상으로 얼른 올라서야지 다시 한번 안정권에 접어든 테슬라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50불 이하, 230불, 220불 이 정도 사이에서는요, 아직 뭐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용해서 잘 주식을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제 8% 넘는 하락 때 일론이 주식을 팔았다면 다시 한번 박앤세일 기간으로서 뭐 좋은 추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올해 4월달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트위터 인수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궁금해했었고, 일론 머스크의 이유는 정말 순수했어요. 자, 언론의 자유를 위한 포용적 무대를 원한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크게 한 예시로 들었던 게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트위터 영구 제명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트위터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포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돌연 취소를 했었죠.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일론 머스크 역시 그러자 바로 트위터를 맞고소를 했었죠. 자, 이에 따라서 이번 10월 17일부터 닷새간 정도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간에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돌연 트위터 인수를 7월 달에 취소했던 이유는 스팸봇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트위터 내에 가짜 계정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머스크는 이러한 가짜 스팸봇 계정이 5% 미만이라는 증거를 트위터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과는 다르게 실제 일론 머스크의 속마음은 정말 트위터에 대한 강렬한 인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8월 초에도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죠. 8월 초에도 8월 5일, 8일, 9일에 약 우리 돈 9조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8월 달에 보여줬던 의지만큼 이제는 정말로 트위터를 인수한다라고 트위터 측에 서한을 보낸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존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한가가 54불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인수가대로 트위터를 인수한다라고 서한을 보냈고, 이에 따라서 언론에서는요,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이번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짜 계정 문제가요, 인수 해지와 관련돼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의 또 유명한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역시 일론 머스크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거래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 측에서 트위터에 보낸 서한은 이와 같고요. 이에 따라서 트위터 주가는 간밤에 22%라는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52불까지 올랐고요. 이는 거의 일론 머스크의 인수가와 비슷한 주가까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확고한 의지가 이렇게 뉴스로 공시가 되면서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추가적인 매도가 있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테슬라는 AI 대위와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상당히 잘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웬걸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8.62%라는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아마 이날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다른 주식들은 너무나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심이 되는 이유가요, 전에도 테슬라 주식 안 판다고 했었는데 최근 8월 달에도 9조 원에 해당하는 테슬라 주식을 팔았던 일론 머스크였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긴 하지만 전 재산이 테슬라 주식과 트위터 주식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트위터를 완전히 인수하려면은 아무래도 몸집이 큰 테슬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추가적으로 팔아야 된다면 많아야 2.4 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한 3조 원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캐리 블랙 역시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2에서 5 빌리언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굳이 테슬라 주식을 팔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다른 소스가 있을 수 있겠다. 3자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에 따르면 게리 블랙 역시 시장이 2% 오를 때 테슬라가 9%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거는
충분히 언제든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있다라고 자기도 얘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나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있는 것이지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테슬라 주식을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9% 가까운 하락, 그 어제의 하락은 3분기 딜리버리를 미스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지만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항에 따르면요, 실적 발표 전 30일 내에 주식을 팔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이번 10월 19일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에는 주식을 팔지 못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역시. 하지만 뭔가 예외적인 조항, 그러니까 재무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가 있다라는 듯한 문구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인수자금 확보가 역시 재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최근 나스닥이 오를 때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가장 시장에 부합해서 잘 움직였던 게 테슬라였는데, 정말 월요일장에 이러한 테슬라의 하락은 다른 주식과, 그러니까 시장과 완전히 역행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예외적인 조항을 활용해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도했을 수도 있겠다,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실로 드러나더라도요, 트위터 인수 전 최종 매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대로 정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최종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이슈는 없어지는 것이고, 테슬라는 게리 블랙에 따르면 5에서 10% 정도 주가가 점프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하루빨리 트위터와 관련된 잡음이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으로 일단락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든 말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 자체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9일에 나올 3분기 어닝은요, 예상치를 비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바뀌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관련된 이슈도 사그라들고 3분기 실적도 좋은 실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리고 4분기에는 훨씬 더 큰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주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테슬라 주가 아직은 기대해봐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뭐 최대의 증권사죠, 미래에셋에 따르면 아직 테슬라의 대기 일수는 평균 3개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를 주문을 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충분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내 미국에서 도심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 FSD의 베타 테스터는 16만 명인데요. 최소한 연내 와이드 릴리즈가 돼서 한 40만 명까지 올라가면 테슬라 FSD에 대한 향후 미래의 실적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의 테슬라 목표가는 392불이니까요. 지금보다 거의 5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면서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역시 나쁘게 볼 것은 아닙니다. 트위터 인수를 통해서 거대한 테크 기업으로 일론 머스크는 나아갈 수 있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앱과 SNS, 거대 SNS인 트위터를 합치면서요, 정말 거대한 X라는 또 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테슬라가 아우를 사업의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가 이러한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앱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큰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함께 하반기 주가를, 남은 4분기 주가를 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희망적인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